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자로 해서 출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진술 전문이 담겨 있고 뭐 그 여당 중진 의원들의 전환길 뭐 12명이 공조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이 보수 논객이죠. 망상의 집합회다. 윤 대통령 파면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지적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기각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대부분은 돈벌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심평 변호사가 주도가 돼서 이런 책을 내는 건데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뭐 논평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마케팅이다. 네. 출판사의 마케팅이죠. 저는 심평 변호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럴 리가. 그분은 말은 많지만 글을 쓰실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글을 쓴다는 건 사실은 말보다 훨씬 정제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설마 그분이 글을 쓴다고?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랫동안 해서 작성했던 헌법재판소의 최후 변론을 그냥 메일로 툭 보낸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걸친 거죠.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름도 제대로 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책 표지에 보면 12명의 공저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과 11명의 공저자가 사실은 맞잖아요. 아마 출판사의 마케팅 의도도 그럴 건데 심평 변호사, 뭐 도태우 변호사,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쭉쭉쭉. 그런데 공저자 이름 순서가 가나다로 돼 있어요. 김기현, 나경원 이렇게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 뒤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출판사 편집인들이 이 디자이너들이 이걸 생각을 못했든지 또는 그냥 최후 변론 하나 툭 보내준 건데 이걸 공저자로 쓸 수 있나라는 양심이 발동했든지 둘 중 하나인데 구구 지지층이 보기에는 잠시만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 뒤에 이름이 나온다고? 저희들도 뭐 이렇게 회사 일 하다 보면 의전 이런 순서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구구 지지층 사이에서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좀 덜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 의견으로 토론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 이렇게 외쳐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이하경 부의장이 박 의원한테 연단으로 나와서 무슨 맥락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응하지 않고 나가버리고 대신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유정 의원한테 한 말은 아니고 마은혁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사회운동을 하고 한때는 뭐 사회혁명도 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법시험 보고 30-40년 동안 판사로서 쭉 생활을 해오셨는데 과연 공산주의자일까? 청문회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얘기해보세요. 막 했는데 얘기 안 하니까 거봐 사회주의자네, 공산주의자네. 그렇게 이제 공격했던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사상적으로 몰아붙이고 여러 가지 문제 삼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지금 과연 60년 넘게 살아오신 분이 과연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그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적화된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른 재판관 8명이 과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까 적화될까 그렇게는 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 한 것은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까워져 오니까 좀 흥분 상황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지는 않고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상이 심취했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왔는데 공산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을 박충건 의원이 했다는 것 때문에 또 부각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학생 때 예를 들어 인천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곤 했거든요. 그때 노동운동의 대부가 누구냐? 김문수 장관이에요. 두 분이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당시에 노동운동의 대부가 어쩌고 계열도 좀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른바 이제 NLPD라고 지금 나중에 분류된 분들인데
마은혁 재판관은 사실 PD 계열이고 당시 주체사상을 하는 주체사상이 좀 영향이 있었던 NL 계열하고는 거리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90년대 들어와서는 진보 정당, 그러니까 제도권 정당으로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은 나중에 이른바 뭐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향이라고 해서 많이 돌아섰잖아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은 사실은 옛날 노동운동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보 정당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서 한 거예요. 판사가 되기 전에. 이걸 어떻게 공산주의자라고 합니까? 과거에 아주 과거에 예를 들어 21살 때 잠깐 한 2달 정도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럼 김문수 장관도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때 잠깐 했고 그 다음에 다 제도권에서 했고 뭐 노동운동을 했다고 해서 공산주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럼 박충건 의원은 김문수 장관한테 먼저 공산주의라고 얘기해봐라. 바로 멱살 잡힐 겁니다. 네. 그 어제 4.2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 5곳 중에 3곳인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군수에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TK에서 김천시장을 지켜냈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첫 지자체장 배출했는데 또 부산 교육감 선거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이번 선거 어디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두 군데요. 부산 두 군데. 교육감. 국민의힘에 있는 중요한 정치인분들 뭐 이분들이 결사적으로 밀었거든요. 전환길 씨 가가지고 막 선거운동도 해주고 제가 딱 가서 이제 위원장급의 분들과 얘기를 해봤더니 부산 지역에서 국민의힘 계열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실무진들이 거기 다 참여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졌다라는 것은 부산 지역 민심이 만만치가 않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바로미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부산 지역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라든지 구청장 이런 데도 안심할 수가 없겠다. 2018년도에서 거의 뭐 다 싹쓸이 당했거든요. 민주당한테. 그 선거에 재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산 쪽 교육감 선거를 주목해서 봤고 담양에서의 선거는 전 다른 차원에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뭐 조국혁신당이 됐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뭐 호남에서 그렇게 비토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이 확인됐어.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이 담양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담양군 재정자립도가 11.97%거든요. 12%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경선 때부터 각 후보들이 제가 당선되면요 민생지원금 50만 원 드릴게요. 30만 원 드릴게요. 20만 원 드릴게요. 막 이러한 구호가 난무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때 자꾸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는 공약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선거 운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에 씌었었나 봐요. 시장인데 거제 군수라고 거제시장. 발음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거제시장입니다. 거제 시장입니다. 예, 잘못 발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다 뭐 좀 신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로구청장 선거도 사실은 이분이 정말 황당하지만 주식 백지 식탁 못한다라고 해서 물러나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책임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갔는데 투표율이 낮아요. 26% 정도 됩니다. 투표율이 낮는데 거기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32%를 얻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가 56% 얻어서 이겼죠. 큰 차이로. 자, 그러면 자유통일당 지지가 32%가 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투표율 25%면 전체가 다 해서 전체 투표율이 25%란 거고 자유통일당 지지자들만 만약 놓고 본다면 투표율이 약 제가 볼 땐 최소 7, 80% 근거는 없어요. 제가 추정컨대 7, 80%는 됐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4분의 1에서 32%인데 4분의 1까지는 안 한다고도 뭐 최소한 3분의 1은 해줘야 돼요. 그럼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 여기에는 물론 이제 민주당을 싫어해서 찍는 분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10% 남짓밖에 안 된다. 그럼 지금의 예를 들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들이 전광훈 씨, 손현보 목사, 전한계 씨 이런 분들과 손잡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실제 우리 민심들 그건 보수, 중도, 진보 다 마찬가지로 본다면 이분 구구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잘해봐야 10%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소선거구제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앞서 이제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거제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휩쓸려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됩니다. 대선은 뭐 진다라고 생각해도 내년 지방선거 치면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일종의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 뭐 대구 경북 빼고 다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진다. 현재대로 간다면.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이른바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이분들 또 일부 극우 목소리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선거에 의해서 당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유통일당 지지율이 약 2% 돼요. 예전에도 보면. 그냥 그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봐야 조직들이 좀 크니까 한 5% 정말 많이 잡아봐야 10%의 정당이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봐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전환길 씨 데리고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으니까 이 정도 지지율이라도 득표율이라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렇게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지지층 결속시키는 모습 보여야 된다. 단일대우 형성하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민군조, 그러니까 대통령은 민주당, 군수는 조국혁신당. 이 전략이 좀 먹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일부 먹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담양 군수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 듣기에도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고 군의원도 몇 번을 하고 군의회 의장까지 했었는데 민주당에 원래 탈당했다가 복당했는데 복당하니까 공천의 감점이 공천할 때 심사할 때 감점 때문에 다시 탈당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민주당 내 담양 군수 내 민주당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어서 위험하다. 근데 의원 12명의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170명의 민주당과 규모가 일단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깝게 그러니까 간신히 이긴 것도 아니고 그래도 비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졌다. 석패로 진 건데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좀 더 잘하세요.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또 다른 야당도 좀 키워줘서 민주당이 좀 늘 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호남 민심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비롯해서 관련자들 모두 유죄 확정했더라고요. 전주 손모 씨 손모 씨.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결국에는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 징역 1년이 선고됐잖아요. 징역 6개월 1년 이렇게 선고됐네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집유형입니다. 네, 집유. 집유 1년. 어쨌든 유죄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동일한 혐의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왜 조사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선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송건희 씨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행복이 저는 기아 정도를 벗어나면 다 상대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송건희 씨가 이름을 말해볼까 손모 씨인데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좀 더 메시지에 약간 명확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을. 그런데 여사도 8초 만에 뭐 8만 주 때려 뭐죠 7만 주인가에 때려주사 하니까 바로 때리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연들이 일어났거든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명백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이 손모 씨는 이익도 못 봤어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21억의 추정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 방조로도 김건희 씨는 전혀 기소도 안 됐고 검찰이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면서 기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방어를 하고 손건희 씨는 집유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가 대통령이 안 된 걸 탓해야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의 파면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4시간도 안 남았죠. 비슷하게 될 거니까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라.